그러니까 손해의 반대말은 이익이잖아요. 손해와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방정식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더 큰 이익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손해를 선택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김남호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나인프루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호라고 합니다. 네, 되게 담백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나인프루츠라는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기업체의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치를 정립하고 그것들을 고객에게 잘 알리고 소통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들어본 명칭으로는 광고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첫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계속 배웠고 또 했고 광고 대행사에 가서 또 제작하고 기획하고 일들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한 일에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도 제 지식과 경험과 제 스타일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무르익었고요. 그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길을 좀 이렇게 걸어오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분야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짧게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한번 자랑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는 우리나라 말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그냥 하나의 상징과 호칭이라기보다 그 이름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의 일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도움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정립해서 그것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도록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라 그 값어치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정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분야에 대한 저만의 좀 자부심, 이 일은 값어치를 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되게 이성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도 설득하는 것도 되게 너무 일상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는 좀 어떻게 또 발현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이라기보다 제 신앙에서 보면 이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내가 느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가 이 값어치를 설득적으로 전달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설교나 관계나 전달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되게 중요한 원리와 구조가 저희 시장에서 하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일 가지고 이게 진짜 더 귀한 거야 라고 설득하고 말하는 일에는 제가 했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게 제가 배운 게 그거라. 그 친구들은 되게 많은 좋은 것들을 동경하면서 사는 나이잖아요. 저걸 가지면 진짜 좋겠다. 나에게 저게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해지겠다. 그런데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때 그 친구들에게 더 설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또는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본인이 더 파악해 볼 수 있게 유도하고 설득하고 관계하는 일에 저희 작은 직업적 경험이 매주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눠볼 키워드는 손해 감수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의미를 찾아봤을 때 공동체나 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좀 하는데요. 이제 저희 위키노트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좁은 길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좀 이미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은 손해 감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손해감수라는 개념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손해의 반대말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방정식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더 큰 이익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 좁은 문 뒤에는 저 넓은 문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과 환희와 기쁨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 감수는 더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확신과 똑같은 얘기 같아요. 예. 성경 말씀에도 그 장차 다가오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입장에서 어떤 손해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가치 있다라고서 좀 여겨지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의미 있죠. 이게 내가 추구하는 그 의미적 목적과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해라 그래도 내게는 되게 이익적인 선택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저의 어떤 성품과 저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이 진짜 마음 깊이 기쁜가를 검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감에 나는 정말 이럴 마음이 전혀 없거나 그다음부터 후회가 막급하거나 그렇게 내가 감정이 무너져서 나답지 않은 것을 느끼기까지는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계속 깊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형태의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내가 소속한 공동체 또는 타인들, 이 사람들이 내가 추구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나빠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저하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뭐 요약하면 나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나의 깊은 기쁨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모두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세 가지가 다 맞다 그러면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구하시는 큰 방향의 가치가 있나요? 각자의 소명이 있을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이제 복음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 부요함을 더 나타내는 그 일로 연결되는 것이 저한테는 제 직업적 소명이고 저희 사업에서의 선택은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기준들 중에 좀 두 번째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기쁨을 누리는가, 내가 정말 이것이 즐거운가, 보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은 좀 어떤 일에 좀 기쁨을 누리시는 편인가요? 저는 몰랐던 가치를 좀 드러내게 함으로써 와, 저런 가치가 훌륭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순간에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다 좋다 좋다 하는 거는 좀 의도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약간 이 변방에 있는 그 약간 저평가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꽃피우는 그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그런 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시대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고 되게 소수의 문화인데 이제 이런 복음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쁨이 된다라는 거를 전할 때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느껴지고 보람이 된다라는 좀 것들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개인적인 좀 손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손해를 좀 감수했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전제하는 거는 그 손해 감수는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럽고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사업에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사업이 이 어떤 가치가 있을 때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위가 이제 돈, 현금, 이익, 뭐 이런 재무적인 척도로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척도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다라는 프로젝트인데 다른 가치로 봤을 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안 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제3자에서 보게 되면 그 손해를 왜 감수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아까 얘기하는 의미 추구의 과정에서의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떤 시점에서 딱 끝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거를 계속 감수하고 있는 좀 그래서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경험은 있으실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1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그때의 중요한 시합의 결과에 목표와 의미를 놓고 오늘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 훈련은 고대잖아요. 아, 오늘 내가 잠을 자는 게 저한테는 더 행복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이고,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행복인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되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그 렌즈로 보게 되면 오늘 손해 감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목표를 두었죠. 그런데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괴로워라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다른 감정은 그래도 나는 저 의미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 이 두 감정이 있지요. 그 의미 추구를 위해서 오늘 훈련하는 겪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운동선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시대가 빨리빨리가 더 심화되는 시대 같아요. 즉각적인 보상,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는 너무 먼 것 같고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바로 눈앞에 있고 이 단계에서 좀 이 갭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오늘만을 보게 되면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거 일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일의 존재적 고민이 진짜 크거든요.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렇죠. 어떤 의미가 그렇죠. 있는가. 그렇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목표와 의미에 대한 시선과 시야를 계속 주목하고 의도적인 시선 맞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문화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도움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표현하잖아요. 야, 그건 네 정신승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약간 표현을 하자면 진짜 중요한 게 정신승리 같거든요.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갖는 것,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신승리를 했을 때 놀라운 몸은 고단하나 정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이런 경험들은 청소년 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그런 경험들은 다 삶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문화적 격려, 사회적 격려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그거는 나의 그냥 잠깐 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기쁨은 반드시 더 추구돼야 되는 기쁨 같아요. 네, 객관적인 상황이나 현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는 제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신 승리가 정신으로만 승리하고 육체적으로 아무 노력을 안 한다. 그것들을 비판한 단어인데 제가 얘기하는 그거는 당연히 정신이 승리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 오늘의 노력과 수고의 육체적 단련 이거가 끌고 오는 그 정신 승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까, 정신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좀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이 더 작은 재단에서 하는 이 컨텐츠 위키노트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알 수 없고 내가 배운 어떤 환경적 맥락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감성으로 뭔가를 해석해요. 그걸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어려운 말로는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내가 더 큰 의미와 더 큰 목적, 더 큰 이야기를 찾아내려면 내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걸 통해서 더 넓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은 더 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는 성경은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거에 질문의 답이 다 있고 더 큰 위대한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갇혀서 자꾸 사냐 하면 그 이야기를 주는 그 던지는 주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접하는 매체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또는 인스타 아니면 TV 매체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대중문화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된 이야기가. 뭐 요즘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다. 그리고 이 물질 또는 이 특정의 조건을 획득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작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주는 이야기만 받다 보면 이야기의 해석은 좁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분들이. 그래서 이런 컨텐츠 또는 성경의 이야기, 더 많은 지식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찾아서 일부러 주는 것들을 약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찾는 그러한 일들을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후에 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 삶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관점을 넓히는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좀 일상에서 경험, 어떤 시선을 넓히는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호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성경 이야기와 설교, 하나님의 이야기 주목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 가장 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여러 책들이요. 사회 인문학 책들이 여행이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고요. 나랑 관계하고 있는 내 앞에 사람의 삶, 이야기, 그들의 고민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적인 마음을 다해서 듣다 보면 시야가 넓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손해를 좀 선택하는, 감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강한 사회는 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두가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가 분명히 명확히 드러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손해를 본다면 이제 다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럴 수 있구나. 아, 모두가 저거는 손해라고 했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런 결과가 추구될 수 있구나를 다 나눌 때는 사회가 기쁨의 차원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새로운 차원의 기쁨. 우리가 경험하는 또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되는 기쁨들은 되게 수명이 짧은 기쁨 같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흔적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잖아요. 잘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런 영원한 기쁨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차원의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손해감수를 하는 세상은 그 언젠가 우리가 가서 보게 될 세상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청소년분들이 시대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가장 손해보는 세대 같고요. 손해 감수하는 분들이라 제가 손해 감수를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고요. 아까처럼 새로운 상상과 기존에 말하는 이건 손해군, 이건 이익일 거야 라고 하는 되게 부분적인 고정된 도식에서 벗어난 시각과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자라면서 당연히 알아갈 텐데 지금부터라도 자꾸 작은 이야기를 주어지는 것만 보지 말고 더 큰 이야기, 이 삶의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분명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상상이 주는 놀라운 생각들이 있을 거고 자유롭게 지금 현실은 성실하게 살아가시지만 현실을 넘어선 더 큰 상상에 대한 큰 시선과 또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가 얘기하는 손해감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큰 의미를 찾아서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용기 있게 시선을 더 큰 이야기에 맞추고 그렇게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손해감수라는 말을 항상 더 큰 이익 추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해 감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이제 더 큰 이야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기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손해를 또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위키노트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남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